꼭 한 명쯤은 있죠.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예요. 이 나르시시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사로잡혀 주변을 보지 못하고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주변에 꼭 한 명 이상은 있을 겁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너무 목을 매거나 타인을 나를 위한 수단 정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딱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되는 양 행동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진짜로 주변을 힘들게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소모시키고 또 뭔가를 강요하고 이런 게 1차원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라면 감히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원하고 만족할 만큼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보복을 하죠. 실제로 이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작정하고 공격하면요,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나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요,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칭하는 걸로 단어 정리를 할게요. 이 책은 나르시시즘의 다양한 형태를 한 10가지 정도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뿌리는 크게 봐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존감 결핍이에요. 이상하죠?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들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모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일단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당연히 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듬뿍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다 같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요, 이 욕망이 과하다 못해 넘치는 게 문제예요. 주변 모든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나에게 칭찬을 퍼부어야만 직성이 풀리죠. 바라던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들은 모욕감을 느끼고요. 심지어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성공을 갈망하고 사람들의 칭송에 중독된 사람. 이거 보라고, 나 좀 예뻐하고 칭찬하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들의 과도한 인정 욕구는요, 마음속 깊은 불안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을 의심하고 무능과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충분히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했고 또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취가 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하고 묵묵히 무엇이든 해 나가잖아요. 자, 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만 여기기도 해요. 일종의 질 나쁜 이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주변 사람을 각자 감정과 소망을 가진 독자적인 개체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능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멸시해요.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과 자의식을 키울 수가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존감을 북돋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면서 내가 뭐 된 것 같고 엄청 똑똑하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이것도 모두 자괴감이나 무력감을 이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들은 아름다움, 부, 사회적 인정과 성공, 타인의 존경을 엄청나게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객관적으로 썩 괜찮으면서도 자존감이 낮아서 나의 무의식이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들을 이용하죠. 고통스러운 열등감을 외면하기 위해 유명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 등을 가까이 하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유명인의 햇살 아래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잊으려고 노력해요.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특성은요,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요. 나르시시스트는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때때로 거만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주변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편하게 입고 나왔네? 뭐 이런 지적도 아닌 일상적인 말을 했는데, 이 나르시즘에 탁 박혀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내가 의상 지적을 받다니, 이게 내가 선택한 옷인데 감히 내 옷을 모욕해? 하면서 상처를 받고, 야, 그러는 너는 진짜 그지같이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내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자백하는 것과 같고, 진짜 그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나는 맞고, 나의 분노는 정당하고, 내가 공격하는 대상은 응당 그럴 만한 잘못을 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가 되어야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잘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권력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자존감 결핍을 보상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과대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하면서 권력을 쥐었을 때는 자의식이 막 솟구칩니다. 이 와중에 머리가 좋고 사회성이 뛰어난 나르시시스트라면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 대가로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남기지 않게 되죠. 그럴 때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시 이렇게 섞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파괴적인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그들과 거리를 둬라. 두 번째는 그래도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이 이렇게 쉽게 사람을 끊어내기도 무작정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나친 자기애를 가지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묵묵하게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내가 건강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내 가족이거나 너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을 지적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과 과한 인정 욕구가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야, 너의 문제는 이런 거야. 너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 정신 차려. 이런 것처럼 분석하려고 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들의 나르시시즘은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겁니다. 너무나 심한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너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서 그들이 덜 불안하게 만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갈등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잘하고 있어, 멋져, 진짜 훌륭해, 이런 식으로 티나지 않게 달래주면서 나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조금은 막아보자는 거죠. 실제로 조금만 달리 보면요, 이 나르시시스트의 장점이 있기도 해요. 불안함, 낮은 자존감에 잡아먹혀서 깊은 우울에 빠지고 의욕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에 비하면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과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조금 맞춰주자는 거죠. 자, 한편으로 이 책을 덮으면서 저는 진짜 건강한 자기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도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과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며 만족하는 사람,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이러는 것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진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치료사 우도 라우흐플라이슈의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 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분해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